안녕하세요. 라온의 스윗 드림. 오늘은 김지수 작가님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교수님이 정말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서도 거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인터뷰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때 그 말을 못한 것. 선생님, 새벽에 먼저 깨어 홀로 우는 자로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글쎄, 그보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참새처럼 비슷하게 짹짹거리는 걸 체질적으로 못 견뎠다는 게 맞겠지. 나는 장관을 할 때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눈을 감고 있었다네. 회의 나와서 밤낮 주무시오 할 정도였지. 나는 자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싸울 일이 생기면 또 달려들어. 나는 교수회의 할 때도 쭉 둘러앉아 순번대로 말하는 게 싫어서 안 간 사람이야. 저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회의 시간이에요. 요즘엔 식구들과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최근에는 가족들과 서로 오해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니 가장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줄 거리야. 그때 미안하다고 할걸. 그때 고맙다고 할걸. 지금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흘러. 그래서 너희들도 아버지한테 이 말은 꼭 해야지 싶은 게 있다면 빨리 해라. 지금 해야지 죽고 나서 그 말이 생각나면 니들 자꾸 울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 얘기를 꺼내. 어떤 이야기요? 내가 외국에 갔을 때 국제전화로 아들에게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어. 동네 애들하고 야구를 하는데 좋은 글러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더군. 잠깐 짬이 나서 가게에 들어가 제일 비싼 글러브로 주시오 해서 사다 줬어. 야구도 모르고 상표도 모르니 가장 비싼 걸로 달라고 한 거야. 아들이 너무 좋아했지. 그런데 노는 걸 보니까 행동이 좀 이상해. 어느 날 아내에게 애가 좋아해? 했더니 그 말을 하는 거야. 여보, 그거 왼손잡이용이에요. 아버지가 미안할까봐 말도 못하고 보면 얼른 바꿔 끼고 그랬어요. 그 애가 날 닮았어. 미안함과 결벽증 같은 것. 피는 못 썩여.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으세요? 나도 마찬가지지. 일본에서 동네 작은 잡화점 같은 데를 가면 주인장이 가게에 없어. 딸랑 종소리 나면 내다보는 거야. 하루에 대 6명이나 올까 말까 한 곳들이지. 그런데 들어가서 주인장이 안 나오면 나는 바빠 죽겠어도 가만히 기다려. 물건들이 쌓여있으니 마음이 찜찜해서 그냥 못 가는 거야. 사도 안 사도 반드시 인사를 하고 가야 해. 한국에서 백화점에 가도 그래 여보세요 했는데 점원이 다른 데를 가잖아? 그러면 들고 있던 물건을 놓고 못 나와. 훔쳐갔다고 의심받을까봐. 사람 마음이 다 다르잖아. 불현듯 별들의 오해라는 말을 썼다. 우리는 몇십만 광년 걸려 지구에 도달한 별빛을 보고 있지만 이미 그 별은 사라진 별일 거라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사랑, 믿음, 미움, 그 마음을 내가 느꼈을 법한 순간에 이미 내 마음은 그보다 먼데 가버리고 없는지도 모른다고. 너와 나라는 별은 이미 마음이 지나간 길, 식어버린 빛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문득 그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나면 아버지를 잃은 고아 같은 기분이 들 것만 같았다. 그가 나의 육친은 아니지만 이어령이라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내가 평생 기자로 살고 작가가 되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용기를 내서
감상적인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그는 매정하게 훌쩍 몸을 뺐다. 자네가 내게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내가 경험한 문명의 지정학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네. 저는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선생님은 또 문명을 바라보시는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쓴 인터뷰 기사에도 또 선생님을 문명 성동가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과 문명의 얇은 막을 짚고 나온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네. 이 문명의 경이로움, 기계의 경이로움에 감탄한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지. 하지만 선생님, 디지털 신세계를 보는 지금 세대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신기원을 경험하는 세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네. 디지털 문명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유성기에서 최초로 사람 목소리가 나왔을 때의 놀라움과는 비교가 안 돼. 사람이 없는데 사람 소리가 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 내 또래 사람들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뒤를 쫓아가면서 냄새를 맡았어. 우리는 찔레꽃 향기를 맡고 별 향기를 맡고 두엄 냄새를 맡았지만 휘발유 타는 냄새는 처음 맡아본 거야. 지금은 공해에 불과한 그 어지러운 냄새의 경이를 느낀 거지. 그렇게 청각으로 후각으로 직접적으로 문명이 우리에게 왔다네. 기차는 어떤가? 기차는 공장의 내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니는 모양이었어. 시골 사람들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였지. 어떻게 공장 안의 기계가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지? 그때 우리는 산업화의 구체적인 맨살을 본 거야. 공장에 있어야 할 직조 기계가 벌판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그 모양을. 지금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온 충격 변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시골 사람들은 논과 밭을 보고 새를 보며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벌판에 철로가 생기고 시꺼먼 기계가 연기를 뿜으며 달렸네. 그뿐인가? 독수리만 지나가도 깜짝 놀랐는데 하늘에서는 비행운을 일으키며 비행기가 날기 시작했어. 옛날 사람들은 기계 문명도 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은 관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마지막 선물. 선생님, 말해보게.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라서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야 많았지. 특히 홀로 타국에 떨어져 있을 때의 그리움이야말로 무엇 하겠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싶은 건 왜 보고 싶어 했을까? 그 순간의 절실한 감정이라네. 간절히 그리워하다가도 화상전화나 줌 같은 것으로 보면 그 절실함과 반가움이 비례하진 않아.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했겠나? 그 순간 볼 수 없기 때문이지. 식구 중에서도 딸, 손녀, 손자가 그렇긴 해도 예전보다는 감정이 많이 무뎌졌어. 못 견디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무뎌지더라군. 그리움도 무뎌진다고요? 그렇다네. 분노도 그리움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못 견딜 것 같고 격한 감정이 오래가면 어떻게 살겠나? 격한 감정은 몇 초 지나면 사라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슬픔은 아주 가끔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네. 슬픔의 감정, 절망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오래가면 인간은 다 자살하고 말 걸세. 별똥별이 훅 하고 떨어지듯 그리움도 슬픔도 그렇게 찰나를 지나가 버려. 하지만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이런 감정은 오래 남는다네. 이건 비밀인데 말이지. 그가 한껏 목소리를 낮췄다. 비밀이요? 지금껏 살아온 중에 제일 감각이 느리고 정서가 느린 게 지금이라네. 그게 진실이야. 죽음을 앞둔 늙은이가 절실한 시를 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 내가 지금 20대, 30대의 감각으로 죽음을 겪고 있다면 지금처럼 못 살아. 내 몸은 이미 불꽃이 타고 남은 재와 같다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도 무덤덤하신가요? 아니야. 신께 감사하지. 인간이 생생하게
고통받을 것을 염려하여 감각조차 못 이게 만드셨으니.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지만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어. 항상 좌우로 흔들려.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도 흔들린다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직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파동을 만들지.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당신의 인생은 촛불과 파도 사이에 있었군요. 정오의 분수가 왜 슬픈지 알겠습니다. 촛불은 끝없이 위로 불타오르고 파도는 솟았다가도 끝없이 하락하지.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침잠하려고 한다네. 인간은 우주선을 만들어 높이 오르려고도 하고 심해의 바닥으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그러나 살아서는 그곳에 닿을 수 없네. 촛불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책 주세요, 책. 오늘 이어령 박사님의 인터뷰를 쓴 책이죠.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이죠. 죽어있는 것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붓기는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고, 바람에 꺾이는 것은 죽은 나무일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과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이어령 선생님의 그 끝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지치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에게 큰 위안과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이제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안녕.